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지난달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농악을 연주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고 해요. 또 노래와 춤을 더하기 때문에 12발의 상모를 휘휘 돌리면서 장구를 치고 또 몸을 팽이처럼 돌리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농악의 멋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에서는 한국인의 혼, 세계인의 흥, 평택농악 30년이란 주제로 열린 농악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사진 전시회가 지난 24일 평택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사진전에는 평택농악 보존회 회원을 비롯한 평택농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평택농악의 역사와 공연에 관한 50여 점의 작품을 관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사람들은 농악 연행을 보면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상모 노름에 감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섬세한 장구가락과 쇠가락에 감동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잡색들의 놀이에 재미를 느낄 텐데요. 농악이 음악, 무용, 연희가 함께하는 종합예술인 만큼 평택농악의 위상을 앞으로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길 바랄게요. 이달에 읽어드릴 책은요. 호아킴 대 포사다, 데이비드 림의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 난쟁이 피터입니다. 노숙자이자 택시 운전사였던 주인공 피터가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삶의 목적, 목적의 힘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자라던 피터의 키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 때문에 피터의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어갔다. 또래 아이들의 세계에서 평균 이하의 키란 놀림감, 곧 왕따를 의미했다. 신시아는 벤저민의 눈을 피해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피터를 데리고 종합병원을 찾았다. 문제는 키가 아닙니다. 피터는 전형적인 분노 조절장애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는 커서도 충동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고요. 신시아는 기진맥진한 피터를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바보였어.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내면이지 외모가 아닌데. 피터, 책을 읽고 공부하며 마음의 키를 키우면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아니, 마음의 키가 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야. 엄마는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이언트 피터, 약속할 수 있지? 어느 날은 서고사위를 배회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등을 두드리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도 있다. 언제 왔는지 소리도 없이 다가온 크리스틴 선생님이었다. 책을 겉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단다. 포장이 번지르르하다고 책의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외모가 멋지다고 품성까지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나고.
이분도 어렸을 때 나처럼 놀림을 많이 당했을 텐데 왜 맨날 웃고 다니지? 정말 이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걸까? 모든 사람이 못생긴 외모와 작은 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게 억울하고 미칠 듯이 화가 나는 피터였다. 그렇기에 크리스틴 선생님의 행복한 미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피터가 신시아를 만난 곳은 응급실이 아니라 차가운 영안실이었다. 피터는 엄마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엄마 꿈은 말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피터 방에 원목으로 만든 멋진 책상이랑 책꽂이를 들여놓는 거란다. 책상 앞에서 책을 읽는 네 모습을 떠올리면 상상만으로도 엄만 행복해져. 지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래. 피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엄마의 목표이자 돈을 버는 목적이란다.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피터는 아이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죠. 그러다 보니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는데요. 피터의 분노와 아빠 벤저민의 술주정의 상황에서도 엄마는 오히려 피터를 다독이면서 작은 사람도 크게 될 수 있다고 독서를 권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이를 무시하고 말죠. 학교 도서관의 크리스틴 선생님 역시 끈질기게 피터에게 책 읽기를 권유하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피터는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던 엄마를 잃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겁부터 집어먹잖아. 그래서 그 일을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지. 결국엔 해보지도 않고서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그냥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하고 생각한다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덤벼볼 수 있는 거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해내는 거지. 크리스틴 선생님이 선물한 책은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펴든 피터는 책장 사이에서 노란색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절망하고 미워하며 고독에 빠지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 엄마가 피터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 그게 엄마가 정말로 바라시는 게 아닐까? 피터의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피터는 책 한 권을 모두 읽고 나면 독서 노트를 작성했다. 제목과 저자 등의 간단한 정보를 적고 두세 줄로 줄거리를 간추리고 나름대로 생각한 주제와 느낀 점 등을 메모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독서 노트를 작성하며 조금씩 쓰기를 반복하다 보니 읽기가 더욱 익숙하고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마음의 키가 부쩍 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 선생님 말씀처럼 키는 자라는 게 멈췄지만 대신 마음이 자라고 있잖아? 나는 할 수 있어. 피터의 마음속에 조금씩 빛이 들기 시작했다. 희망인 어머니도 사라지고 키 작은 외모에 가난뿐인 자기가 비관적이기만 한 피터. 하지만 크리스틴 선생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을 추천하며 나폴레옹이나 베토벤 등의 키가 작은 위인들은 외모가 아닌 노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다면서 꿈과 희망을 주죠. 고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비관적인 피터에게 독서 노트 쓰기를 권하는 크리스틴 선생님. 한편 알코올 중독으로 피터에게 폭행을 가하고 요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 아버지 벤저민. 완전히 혼자가 된 피터는 호밀밭 파수꾼의 주인공처럼 크리스틴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노숙자가 되죠. 이달에는 첫눈도 내렸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추운 겨울, 청소년들의 마음을 녹여줄 현진건 작가의 소설이 평택에서 펼쳐집니다. 청소년을 위한 명작 극장 비사감과 러브레터 운수 좋은 날 공연이 이달 10일 수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평택 북부 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전형적인 노처녀, 전형적인 여성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과장된 이중 심리를 따뜻한 눈길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운수 좋은 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가난한 인력거꾼의 고달픈 하루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에게 운수 좋은 날이 그의 아내에게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다 외로이 죽어갔다는 과정을 나타내는 소설의 반어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학창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이라서 가족 단위로 보러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연극을 보면서 아련한 추억에 잠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이었습니다.